김민석 대표의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민주당 TV를 개국하는 이유를 김어준 공장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조선일보의 해석이지만 이럴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데일리민주가 구독자가 여러분들 47만 명이죠. 그렇죠? 이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TV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럴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민주당 TV를 만들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누군가가 장비를 갖고 오고 PD가 들어오고 기술진들이 들어오고 사회를 맡을 진행자가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 이거는 제 음모론이에요. 예전에 제가 왜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음모론이에요. 가정입니다. 저는 이거는 이동영이가 갑자기 생각나서 저는 민주당 TV를 김민석이가 새벽 방송을 만든다고 할 때 저는 이동영이가 바로 생각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 이동영이가 자기가 아침 방송을 하겠다라고 떠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과거에 이동영이가 자기가 아침 방송을 하겠다라고 떠든 적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아침 방송을 통해서 김어준을 견제하고 김어준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아침 방송을 하려면 또 새로운 스텝을 구해야 되고 새로운 방송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동영 같은 경우는 다 지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 뉴 이재명 세력들이 오랫동안 기획한 거를 김민석이가 지금 그대로 옮기는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들 제 말에 공감하시죠? 그쵸? 제 말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러면 이 인력들이 어디서 오나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이동영과 관련된 미르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데일리민주는 여러분들 민주당 당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민주당 TV를 하게 되면 외부 인력들을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해 줄 거 아닙니까? 제 말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저의 음모론이에요. 저는 그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동영이는 예전부터 뉴스공장에 질투를 하고 뉴스공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아침 방송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인력 문제나 부딪혔겠죠. 김민석이 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는 사이인 이동영이가 김민석과는 저런 얘기를 안 할까요? 그럼 당연히 갑자기 47만 명 구독자가 있는 이 채널을 버리고 민주당 TV를 만들어서 새로운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새벽부터 방송을 하면 누가 봅니까? 제가 오늘 YTN 이동영이 진행하는 방송 봤더니 1,500명 보고 앉아있더만. 응? 제가 이동영이는 방송 뭐하나라고 봤더니 1,500명 보고 있더만. 여기에 여러분들 나중에 민주당 TV의 예상 집행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라고 우리 당원들은 민주당 청원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너 그거 민주당 TV 인력 구성 예산 어떻게 집행됐는지 당원으로서 다 물어보면 돼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저는 민주당 TV를 아침부터 만든다? 겸공에 나가면 배신자. 아침부터 민주당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우리 편. 겸공에 나오면 반명. 요 구분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시죠? 민주당 TV에 새벽부터 출연해주는 사람들은 고마운 친명. 겸공에 아침부터 나가갖고 여러 가지 사안을 얘기하는 거 보면 그쪽은 반명. 이걸로 갈라치기 하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민주당 TV가 커지면 자기네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구독자 10명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구독자 47만 명인 채널을 버리고 나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델리민주를 민주당 TV라고 뭐 만들어서 새롭게 단장한다. 그럼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김민석 TV가 그러니까 민주당 TV라고 만들고 김민석 홍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거 누군가 김민석이 지시를 했겠죠. 그걸 김남준에게 시켰습니다. 제가 하나 좀 얘기 좀 할게요. 김민석 대표님 겸공을 민주당 지지층들만 본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국힘당 실은 민주당 지지 성향도 보고요. 중도층도 보고요. 국힘당 애들도 봐요. 응? 근데 본인들이 새벽 방송을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갖고 진행자도 뭐 그러면 이동영이 시킬 건가? 뭐 자기네들끼리 진행을 의원들이 하든 돌아가면서 하든 응?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정말로 무지에서 나오는 저런 행동이에요. 저 여러분들이나 나나 당원으로서 저 민주당 TV에 들어가는 예산, 인력, 어떤 사람들이 총괄 PD인지, 어떤 사람들이 저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고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들 전부 공개하라고 민주당 당원 우리 청원에다가 올려갖고 그거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마 민주당 TV가 시작되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겸공 시청자 폭발할 겁니다. 우리 또 민주 진영은 의리가 있어 갖고요. 민주당 TV랑 동시간대에 만약에 겸공이 하게 되면요, 시청자 줄어들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 갖고요, 아침에 전부 뉴스 공장 키고 있을 겁니다. 그게 심리예요. 그게 동지예요. 쟤네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컨디션이 요즘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하고 오늘 방송은 일찍 좀 마칠게요. 마지막 고소고발 현재 내용이랑 민주당 당원 가입 여러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방송을 한 1시간 반 정도만 할게요. 1시간 10분. 그 다음에 요즘 김어준 총수가 전당대회에서 어떤 중간적인 스탠스를 잡았다. 제가 여러 번 지금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어준이 중립을 지켰다? 김어준이는 왜 정청래를 돕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청래 후보를 김어준 총수가 요번에 노골적으로 도와줬으면요, 이번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에게 패한 거는요, 민주주의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가 같이 패배한 게 돼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정청래는 지금같이 홀로 우뚝 선 정치인이 못 돼요. 김어준이 조금이나마 편파적으로 정청래를 지지했었으면요, 김어준과 유시민과 정청래의 공동 패배가 되면서 뉴 이재명 세력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이 노골적으로 정청래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 이제 김어준, 유시민도 민주주의에서 영향력 없다. 이걸로 저것들은 도배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청래는 김어준, 유시민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도 졌다. 그냥 정청래는 스스로 홀로선 정치인이고 당당한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저들이 얘기하는 문조털레 이후에 대표적으로 나와갖고 김민석과 싸운 거일 뿐인 거예요. 제발 이런 말씀하면 좀 와닿죠. 김어준은요, 국제심판이에요. 그죠? 국제는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심판을 봐요. 그래서 국힘당은 늘 김어준이 볼 때는 저런 인간들에게는 권력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심판으로서 민주당 편을 들어요. 국제심판한테 국내 경기 심판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생각해보세요. 국제심판한테
국내 경기 심판을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국내 경기에 심판 봐달라고 하면 김어준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영향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축소시키는 겁니다. 응? 이제 조금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김어준은 단순히 아침에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우리 민주 진영의 공영 방송이에요. 민주 진영의 공영 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공영 방송은 민주당 싸움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단순히 김어준이 구독자 많은 유튜브로서 김어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오늘은 응원해주고 그런 건 전화하는 짓거리입니다. 저는 민영방송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재수없는 애들은 이 방송에서 욕해도 돼요. 이 방송에서는 뉴 이재명 세력들 마구마구 욕하고 비판하고 다 합니다. 공영방송은 그러면 안 돼요. 공영방송은 신뢰도가 무너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영방송을 보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민영방송을 밤에 찾아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큰 틀에서 민주 진영의 대호가 진영이 파괴되지 않고 민주 진영이 유지될 수 있는 공영방송을 시청하면서 답답함은 민영방송들을 여러분들 새날이나 시사타파나 박시영이나 이런 방송들의 심층 분석을 보면서 여러분들 위안을 삼는 거예요. 김어준은 여태까지 정상적인 공영방송의 역할과 국제심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번 전당대회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전당대회 때 김어준이 정청래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다? 정청래예요. 정청래는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냥 김어준의 어떤 상황 정치다고 하면서 저쪽은 조롱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두드려 맞아도 정청래 혼자 맞아도 피 흘리고 일어서고 당당하게 싸우고 그래서 46% 가까운 당원들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김선호 대표로 만들었잖아요. 선호 투표자가 아니었으면 한 방에 1차적으로 결승 투표, 그러니까 1차적으로 50%가 넘지 않도록 이만큼 여러분들 정청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정치인이 됐잖아요. 응? 정말 이런 일이라서 이건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네. 2명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 절차도 어기고 억지 궤변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데 일단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 그리고 한국노총의 권미경 뭐죠? 직함은 모르겠는데 한국노총 공공연대 네. 한국노총 공공연대로 이런 위원장이네요. 네. 이분을 임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명을 지명을 했어요. 했습니다. 그거를 의총에서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 맞습니다. 이게 절차도 예, 예. 어겼어요. 절차는 뭐냐면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의총으로 가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략 지역을 선정할 때 네. 지금까지는 뭐 대구 경북 등등 네. 취약 지역을 보통 배려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는 정책 연대를 했던 한국노총을 주는 노동 몫으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줄 건가 이것도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전략을 지역으로 줄지 계층으로 줄지 이런 걸 이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당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최고위 패스하고. 그리고 당헌에는 지명직 2명 중에 1명은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한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있어요. 있어요. 예, 그 예. 전략지역은 취약한 영남권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거든. 보통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규정이 왜 생겼냐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표같이 1대1로 하게 되면 험지가 힘들어진다. 대표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그 대신에 그걸 보완책으로 이걸 지금 그렇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노동 몫으로 1명을 지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박규환 최고가 이제 그런 몫으로 정청래 대표는 지명을 한 거거든. 그 전에 서삼석 의원이 있었어요. 전라도 네. 호남을 배려하는 몫으로. 그러다가 1인 1표제가 통과되면서 그 조항이 네, 추가되니까 맞습니다. 영남 지역 대표 최고위원으로 박규환 최고위원을 지명을 한 거거든. 네.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절차를 지켰어요. 근데 절차를 안 지켰어, 실제. 최고위 의결도 안 했고 지금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네.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최고위원을 본인도 모든 후보들이 다 오디션 방식을 이야기했거든요. 참여해서 뭔가 붐업을 일으켜서 청년들의 관심을 일으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다 네. 모든 분들이. 그런데 이것도 어겼어. 근데 이게 그 다음 논리를 대는데 제가 볼 때 논리를 했는데 이게 진짜 궤변이더라고.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무청장한테 기술적 검토를 요구를 했대요. 그 선거 안정성, 뭐 이중당정 문제 우려했고 쭉 설명을 했대. 그랬더니 이제 보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의 결론은 불가한다. 그러면서 청년위원장을 새로 뽑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 왜냐하면 청년위원장은 가을에 뽑거든. 네. 위원장 뽑거든요. 근데 청년위원장은 청년 당원들이 뽑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다 뽑게 될 유권자와 똑같은 구성. 이 말은 뭐냐면 청년 당원들이 청년 최고위원도 뽑게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취지가. 그래서 청년위원장하고 청년 최고위원은 똑같은 유권자. 그러니까 청년 당원들이 뽑게 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모순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나는 이거는 완전히 궤변이라고 해요. 위선이야. 왜냐하면 지난번 평당원들 최고위원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이 젊은 박지원 최고위원이 되셨잖아요. 네. 이때 보면 오디션 방식으로 했고 전당원이 투표했거든. 전당원이 했죠. 최고위 청년 당원들만 투표한 게 아니라 평당원 최고위원 했을 때 전당원이 했거든.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 뽑더라도 그걸 지수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 전당원이 할수 투표한다. 있죠. 예. 그렇게 열면 돼. 네. 그러면 청년위원장 뽑는 거는 청년 당원들만 하는 하지만 거고. 청년 최고위원은 전당원이 투표할 수 있거든. 오디션으로 또 붐업도 시키고 네, 네.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닌가?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용기 최고위원이 잘한다 못한다 이 차원은 다른 차원이고 전용기 최고위원을 응원하는 분도 있고 좀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네. 이건 중요한 문제는 절차와 약속. 본인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 실컷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했던. 왜냐하면 막 그전에 막 정민철 논란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전략지역 이런 문제가 대구 경북 이런 지역들을 배려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총에서 최고위원들 패스한 거야. 그러니까 최민희, 이성윤 두 최고위원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고로 당원 26조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최고위 의결 이후에 발표를 보통은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내용을 민주당 TV 만들어주면 하겠어요? 누가 패널을 나왔어서? 그러니까 쉽게 지금 보면 상황이 그렇잖아요. 저기 한민수, 이성윤, 최민희 의원 세 분이 들어갔고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잖아요. 이 셋을 어떻게 넘어가지? 원래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같이 합의해가지고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데 이거를 4사람으로 2사람으로 넣어가지고 5대3 이런 구도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있겠다. 네. 뭐냐면 전략지역 한 명 하면 3대3이 되잖아요. 네. 전략지역 한 명 하면 네네. 청년 최고위원은 자기 사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오디션 해보면 의외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4대3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구성에. 물론 이제 거기에 원내대표가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엎어지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불편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여러 일어난 현안들에 대해서 정청래 팀의 최고위원들 세 분이 여러 이견을 제시했을 때 좀 피곤하다. 나 듣기 싫다. 이럴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초반부터 이렇게 당원당규나 본인이 그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맨날 청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설명을 대표님이 잘 해주셨는데 청년위원장 선거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전당원이 아니라 청년 당원들이 뽑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렇죠. 10월 달에 네, 보통 하죠. 10월 달에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청년위원장을 뽑았는데 청년위원장이 사실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지 약하죠. 그래서 요게 청년 최고위원 정도는 들어가야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 최고위원장이 된 사람이 청년 최고위원을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런 좋을 얘기도 것 같아요. 있는데 그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서 청년 최고위원을 또 따로 뽑아버리면 이 밑에 있는 청년위원장에서 청년 당원들이 뽑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구조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엇나가 있는 구조라고 봐요. 맞아요. 저라면은 청년위원장에서 선출된 사람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시사전에서 최근에
그 여론조사한 것이 많이 화제가 됐는데 저희도 잠깐 소개는 했습니다만 유시민 네, 여전히 작가를 1위. 한번 소개를 했고 어제는 네, 네. 오늘은 정치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렇게 부르면 당연히 대통령이 가장 그 영향력 있죠. 그래서 네. 1위는 당연히 대통령이고 2, 3위가 이재용, 최태원, 손흥민, 4위까지 여기까지 불변인데 5위가 정청래야. 5위가. 그리고 오. 6위가 김민석. 그리고 이게 일반 국민이고요. 전문가에서도 5위가 정청래, 김민석은 8위입니다. 8위. 어머 여기서도 이겼네. 그렇죠. 이겼어요. 여기서도.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좁혀서 분야별로 물어봤거든요. 정치인으로 또 좁혔어요. 정치인 또는 행정관료만 따로 뽑아갖고 대통령 네네. 빼고 이제 해봤더니 여기서도 일반에서는 정청래 1등, 전문가는 김민석 1등. 각각이 나눠 갖긴 했습니다만 정청래 존재감이 여전히 드러난다. 꽤 세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번 이번 전대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쭉 한번 복기를 해볼 때 나 이거 조금 아쉬운데? 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뭐 아쉬운 점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게 다음번에는 좀 수정이 되거나 교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선관위 이제 다 끝나고 해단식 다 하고 했겠지만 몇 네. 가지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룰 같은 거는 그 이미 세팅이 되면 그 이후에는 바꾸지 않는다라든지 지금 사실은 이제 관례적으로 당연히 룰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바꾸지 않는데 지금 당규를 바꿔가면서 지금 선호 투표제를 하고 막 이제 이런 걸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났다면 이번 기회에 그냥 당규를 제대로 고쳐가지고 다음번에는 이게 좀 뭐 불필요한 뭐 좀 부족한데 이래가지고 중간에 막 바꾸고 자격 요건도 놓고 막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야 이거는 진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겠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사진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 그 김민석 후보가 다리 올린 게 있었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돌자마자 바로 어떤 사진이 돌았냐면 이거는 AI 사진입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미 한 사진입니다라고 하는 그게 또 바로 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진은 진짜였고 이거는 AI입니다. 이것이 허위였잖아요. 그럼 밝혀내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도는 순간 오히려 제대로 된 사진을 돌린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민석 그걸 노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막 돌리니까 우리는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데 선관위에서는 이거 결정을 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사진을 못 돌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이 사진이 AI인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사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결국 같은 말이지만 어느 쪽에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사진 조작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직후에 또 이건 AI가 맞았는데 정청래 후보가 다리 올리고 있는 것도 좀 돌았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합성이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와, 이 안에서 그 짧은 시기에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선관위가 그러니까 공평무사하게 정말 공정하게 중요한데. 빨리빨리 판단하고 네. 이래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징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뭐 그 말이 정달성 너무 많았잖아요. 씨. 정달성 씨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자, 김대우 기자님 뭐가 아쉬웠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떤 걸 골라야 돼? 짧게 핵심적인 것만. 제일 아쉬웠던 점은 그거죠. 사실 이제 김민석 후보나 다른 후보에 비해 정청래 후보님은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시의원,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근데 아예 없진 않았어요. 음. 이제 거기 현장에서 보면서 카메라에 나타나는 거는 좀 두렵지만 뒤에서 조용히 응원 메시지 보내고 가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아쉽냐면 그 분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사정을 들어보니 몇 번 정청래 후보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몇 번 나름대로 냈어요. SNS에 자기 거에도 올리고 했는데 완전히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위축시킨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더 나서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용기 내신 만큼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네. 그렇게 제가 사실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가지고. 아이, 또 예, 아무튼 네.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네. 저도 한 가지 꼽는다면 오늘 최민희 최고가 경고에서 그 발언했는데 저도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같은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는 핵심적인 선거의 성격 규정을 한다면 민주당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민주당이 정체성과 노선을 정하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초지일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끼 똘똘 뭉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외연확장 할 거냐, 아니면 외연확장을 중심으로 갈 거냐, 내부가 흐트러진다고 하더라도 그 흔히 이야기하는 중축, 재건축 부분에 대한 당원들이 판단을 하고 그것이 논의가 좀 숙성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거를 정하는 전당대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묘하게 이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프레임으로 이게 강탈을 하면서 그걸 지배해 버렸어. 그러면서 그걸 반박하고 요게 되다 보니까 사실 노선과 정체성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맞아요. 실종이 네, 된 거야. 네. 그래서 나는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건 선거 전략이 아니었나 저들의? 그러니까 정체성 논쟁을 하면 불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집도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하면서 한 발 한 발 가도 이게 저 실패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뭐 하루아침에 지금 무너졌냐. 왜들 호들갑을 떨어라는 주장의 공감도가 저는 당원들이 훨씬 높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가면 진다고 판단하고 반분신은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선거 전략으로?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정체성과 노선의 문제는.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잘못 맞아. 가고 있으면 비판을 하면서 당 지도부가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와 견제 눈을 보여야 한다. 시선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제 안 그래도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탈당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탈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도 의도적으로 계획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는 이제 반명이나 신천지 프레임이 선거 과정이나 전당대회에서 나온 어떠한 그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이 자식도 이거 일부러 그랬구만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검찰개혁 취재할 때 법 왜곡죄 할 때 판사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 문명의 수치다라고 기자들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최근에는 정성호 장관 사의표명 한참 주말에 이슈될 때도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나와서 보안수사권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진보 진영 유튜브 그리고 보수 진영 유튜브 이분들 만나가지고 자리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이거는 뭔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어떠한 플레이의 종류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나온 후보들이 뭐라 그랬어요?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모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발맞추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탈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말이 나왔는데,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김민석 대표는 이야기는 했어요. 네. 이야기는 했어요. 막 열을 내면서 보통 막 저 별 의원들이 다 나서서 SNS 쫙 올리고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왜 조용할까? 뉴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난번 조정식 이석연이- 국회의장의 이석연 차장. 연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네. 전 비슷한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계속되면은 지지율이 오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지율 얘기 나오니까 네. 오늘 그 K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그 정기 여론조사 발표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42.8이에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5%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봤더니 40, 50대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리고 진보층, 중도층에서 10%씩. 거의 10%씩 빠졌어요. 2주 만에 그런 건가요? 예. 2주. 그러니까 지난 여론조사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8월 1주라고 돼 있네요. 8월 아. 1주에서 2주 만에 지금 5% 3주니까 포인트. 2주 만에 네네. 맞네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1점 몇 %씩 소폭 올랐는데 비율은 똑같고요. 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이 32.0이 나왔는데 흥미로운 거는 김민석 대표의 당 운영 전망 이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조사 아니 화요일, 수요일 조사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직후에 어제 그제네요. 긍정 전망이 38, 부정 전망이 44로 부정 전망이 더 높습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전망이 66으로 높긴 음.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전당대회 하면 컨벤션 효과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느껴진다. 일단 안 돼요. 그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새 지도부 역할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네. 야당이 없지 저거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그럴 것 지지자들이 응답한 네, 네. 거고 네. 실제로 당내 통합, 당정청 협력, 개혁 추진이 어피사이 나왔잖아요. 수치로 네. 민주당 지지층만을 딱 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당정청 협력 28, 당내 통합 27, 개혁 추진 25. 그러면 김민석 후보 측은 주로 뭐 당정청 협력을 많이 네, 강조했잖아요. 네, 네. 28이고 당내 통합 27. 이거는 당내 통합 부분은 우리 쪽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균열과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개혁 추진도 정찬 후보 지지층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죠. 네. 25.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잘 살펴봐야 하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게 25, 효과 없을 것이라는 게 무려 51로 상당히 심각한 국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네. 지금 보면 재밌는 점이 예. 저 김민석 당대표가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에 대한 여론조사 살펴보면 예. 서울은 부정이 한 50%고 긍정이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강원, 제주 그리고 호남 빼고는 전부 다 전멸이에요. 다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잘할 것이다. 아니 잘 못할 것이다가 것이다라고.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국민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왔었잖아요. 생각한 것과.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13 부동산 대책 전망에 대해서 부정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게 정권의 큰 부담입니다. 너무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진짜. 이거 취재를 해봤는데 네. 지난번에 그 부동산 정책 민주당 의총에서 네.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할 것이다. 세제 관련해서 네. 이야기 많이 나왔죠.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네. 모 의원 나왔는데 그 모 의원들이 친명 중에 친명이라고 불리우는 의원들이 누군지 알아요. 예, 네.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어떻게 하냐면 이재명 정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큰일 날라고 그런다. 그러면 저들의 잣대로는 반면 아니야? 저들의 그러니까 잣대로는. 이게 모순된 행동인 거죠. 누군지 그때 다 달라요? 아는데. 그분들이 예. 그 지역구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론사 인터뷰할 때는 이재명 좀 뭐 어쩌려고 이러냐. 이러다 총선 필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지키기보다는 가장 먼저 지금 배신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원래 이제 봅니다. 그런 지역